부산에 거주 중인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야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제가 겪었던 모진 시집살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시집살이라니 믿기지 않으시려나요? 저는 별나도 너무 별난 시어머니를 만나서 10여 년이 넘도록 마음고생, 몸고생을 많이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유독 사연 채널에 올라오는 시댁 고부 갈등에 대한 이야기에 저는 함께 화를 내고 울기도 하였네요. 자, 더 길게 이야기할 것 없이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저는 평범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교직에 몸을 담고 계셨어요. 잠깐 사설이다만 요즘에 교사 관련 뉴스가 나올 때면 그렇게 마음이 안 좋습니다. 어쩌다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무튼 제가 결혼을 했던 그 남자며 그 남자 부모님은 저희 부모님과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였습니다. 저희는 동네 친구였죠. 동네 친구에서 연인이 되고 부부가 되었다. 참 낭만적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미래는 모른 채 말이에요. 저희는 비밀 연애를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남녀가 만났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건데 굳이 어른들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내미, 선호 거기 합격했다더라. 하기야, 그 녀석 그거 워낙 똑똑하고 인물도 준수하니까 학창 시절부터 그렇게 여학생들이 따라다녔잖냐. 그런데도 세상에 너 좋아한다고 다 거절하고 말이야. 선호가 너한테 따로 연락 없어? 엄마들은 자식 일에 참 촉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 당시에 저는 선호와 이미 연애를 시작한 지 2년 차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보다 먼저 자리를 잡고서 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남편은 저보다 늦게 자리를 잡은 상황이었어요. 그렇게나 자기 취직하면 양쪽 집에 당당히 허락받고 결혼하자고 하더니만은 기어코 어른들 다 모시고서는 제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진짜로 말입니다. 당시에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하며 얼떨떨하게 결혼식장까지 들었었어요. 마냥 동네 친구로만 지내던 사람이 남자친구가 되고 남편이 되는 그 현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좋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남자와 결혼을 했으니 행복하지 않을 일이 없잖아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처음부터 말씀드렸었죠.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시어머니 그리고 시집살이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결혼하고 가장 적응이 안 되는 건 단연코 시어머니였습니다. 저희 결혼 준비를 할 때도 저만 보면 그렇게 자기 아들이 아깝다고 난리였거든요. 선호는 너랑 다르게 대학 때도 그저 공부만 했다. 그건 너도 알고 있지? 뭐 너야 대학교 가고 사회생활도 하면서 남자도 여럿 만났을 거고 내가 너희 엄마 아빠한테 들은 남자만 해도 하나 둘이 아니었는데 말이야. 아유, 솔직히 말하면 내가 너무 속상해. 내가 우리 선호 아까워 죽겠다. 내 아들놈은 여지껏 네가 뭐가 좋다고 그저 너 하나만 징징거리면서 보고서는 결혼까지 너랑 하고. 아휴, 솔직히 말해서 있잖냐. 이 정도면 우리 선우가 손해보는 거야. 너 그거 알지? 아무튼 내가 더 긴 말은 안 한다만 너 진짜 우리 아들한테 잘해줘야 한다. 어? 아주 지겨워 죽을 만큼 저 소리를 계속 들어와야만 했습니다. 누가 보면 제가 결혼해서 바람을 핀 줄 알겠어요. 새삼 너무 잘하는 집안이랑 사돈 맺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어릴 때부터 20년이 넘는 시간을 봐왔지만 참 종잡을 수 없는 분이다 싶은 게 제 판단이었으니 생판 남인 사람이 며느리로 왔으면 난리도 아니었겠구나 싶었죠. 제 예상이 딱 맞아떨어졌어요. 정말이지 요즘 친구들 말 그대로 킹받는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된 것이 뭐 하나를 제대로 하지를 못하니? 하나부터 10까지 내가 다 알려줘야 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어떠한 작은 행동에도 불같이 화를 냈죠. 특히나 자신이 고수하는 원칙에서 어긋나는 일이나 행동, 말을 하면 그렇게 못 참으시더군요.
가끔 시댁에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있어서 음식을 하노라면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넌 도대체 머리가 어디 달려 있어? 내가 알려주면 딱 한 번에 숙지가 안 돼? 이러니까 친정 욕먹이는 거야. 며느리 자격증 같은 거 있어야 된다니까. 어떻게 이렇게 쉬운 요리 하나를 제대로 못해? 한심하기 짝이 없구나. 아니 너희 엄마는 그렇게 음식 솜씨가 좋은데 너는 어째 이러니? 저도 한다고 하는데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유튜브라도 더 보고 올게요. 아이고 속도 좋다 속도 좋아. 웃음이 나니? 아휴 내가 남편 복도 없더니 며느리 복도 없는가 보다. 호박전 하나에 이따위인데 네가 유튜브 보고 배운다고 나아지겠니?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고. 우리 집에 시집 온 이상 내 말대로 해야 해. 명심해라. 마음 같아서는 매일 와서 집안일 배우라고 하고 싶은데 일을 하니까 매주 주말마다 와서 배워. 점심 같이 만들면서 요리 배우고 오후에는 빨래나 청소일도 배워. 알겠니? 제 시어머니야말로 21세기에 존재하는 히틀러, 독재자 그 자체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초반에는 남편도 시어머니와 정말 많이 부딪혔어요. 말 좀 가려서 해요, 엄마. 요리 좀 못하는 게 뭐가 어떻다고 말을 그렇게 해. 어머머, 저 녀석 저거 말하는 것 좀 봐. 야, 엄마가 이 정도 말도 못해? 내가 나 좋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 너 네 식구한테 제대로 된 밥 얻어먹으라고 따신 밥 먹고 다니라고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저한테 하는 막말 때문이었죠. 그럼 시댁에 가지 않으면 되지 않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저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 않으면 시어머니가 집에 와요. 집에 오면 청소며 냉장고 상태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걸고 넘어져 가면서 들들 볶습니다. 그러니 그냥 주말 하루 정도만 시댁에 가서 잠깐 힘든 게 낫다라는 선택을 하게 된 거였어요. 남편뿐 아니라 신우랑 시아버지까지도 시어머니한테 좀 적당히 뭐라 하라고 했다가 되려 제가 더 된통 당하게 돼서 그냥 모두에게 제가 알아서 한다고 선언을 해버렸죠. 그러던 중에 우리 둥이들이 저희 부부에게 찾아와줘서 제가 잠시 동안 시어머니의 시집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쌍둥이들이 생겼거든요. 양가 부모님 네 분 다 좋아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시집살이가 누그러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우리 집신데 산후조리를 친정에서 한다니? 예, 너는 상의 한마디 없이 일을 처리해? 애 가지더니 친정만 보이고 시댁은 안 보이니? 그런 건 어른들하고 다 상의해서 처리할 문제지 어디서 배워먹은 행실이니? 쌍둥이들 가졌다고 좋아라 하던 때는 언제고 시어머니는 제가 출산 준비와 산후조리를 친정에서 한다고 한 걸 가지고 난리를 피우기 시작했어요. 거참 이 사람아, 좀 적당히 해, 어? 시집 와서 내내 당신한테 시달렸으면 좋게. 우리 애들이랑 나한테 떽떽거린 걸로 만족하라고. 당신 뜻대로 사람들이 다 움직이는 게 말이 돼? 우리 애들도 그나마 당신한테 많이 참고 있는 거야. 오죽하면 선영이가 당신이랑 한 집에 있기 싫다고 나가서 살아. 아무리 한 식구 됐다고 해도 며느리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어머머 뭐야 지금? 지금 나만 이 집에서 악역이라 이거야? 그래. 나 빼고 모두 같은 편 먹고 왕따 시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지? 내가 시집 온 며느리 잘 가르쳐 보겠다는데 당신도 아들도 딸도 하나같이 내가 뭐라고 할까봐 전전긍긍. 내가 틀린 말 했어? 그리고 선영이 그 계집애는 어릴 때부터 당신이 하도 감싸고 도니까 그게 나를 개무시하는 거지. 선영이 일도 다 당신 잘못이야, 알아? 아휴, 어떻게 된 게 가족이라는 인간들이 한 번을 내 마음을 몰라줘. 한마디를 들으면 10마디를 내뱉는 제 시어머니는 자기 방어 기제도 높은 사람이었어요. 시누이도 그런 자기 엄마를 견디다 못해서 나가서 살고 있었으니 말 다 한 거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피해 저를 따로 불러서는 저 잔소리를 다 잊으라고 했습니다. 잘해도 뭐라 할 거고 못해도 뭐라 할 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라고요. 만일 정말 참을 수 없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시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라고 다독여 주시기도 했죠.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한테 다 이야기해뒀으니까 우린 당분간 집안 행사에 안 오는 걸로 하자. 최대한 당신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우선이야. 오지 말자. 남편은 시댁 행사나 만날 자리를 최대한 피하자고 했어요. 아이 낳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스트레스 안 받아야 하는데 걱정이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쉽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가 시댁에 안 가면 난리를 피우는데 그걸 제가 못 이겨선 아이를 낳고 수년간을 시어머니한테 시달렸어요. 시어머니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그런 순종적인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갈 때까지 말이에요. 시어머니에게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인 건지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선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직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소견서 써드릴 테니까 대학병원에 가셔서 진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루지 마시고 바로 가셔야 해요. 평소에 가끔 다니는 동네 병원에 들러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매 꾸준히는 아니지만 2, 3년마다 받던 검진이라 별 생각 없이 검사 결과를 봤는데 이게 웬걸요? 유방에서 모양이 좋지 않은 종양이 발견된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곧바로 조직 검사를 하고 자세한 검진을 볼 수 있도록 진행 처리를 해주었죠. 당장 그때는 암이다 이런 결과를 듣지는 못한 상태였지만 암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은 저보다도 더 충격에 빠지고 말았죠. 착한 우리 남편. 남편은 저보다도 더 많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저를 꼭 안았어요. 둘이서 평생을 함께하자고 했던 그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면 어쩌나 예약 당일이 될 때까지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별일 아닐 거고, 그리고 아주 만약에라도 결과 안 좋아도 그거 걱정하지 마. 요새 의학 기술이 좀 좋아. 애들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다녀와. 친정 부모님은 일부러 더 밝게 저희를 배웅해 주셨어요. 저희 부부는 아이들을 친정 부모님께 맡겨둔 뒤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와 같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책상 앞에 앉아있는 의사 선생님이 말을 하지 않는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이에요. 진료 소견서와 영상 자료들을 살펴본 의사 선생님은 아무래도 종양 크기가 작지는 않은 것 같고 개수도 2개인지 3개인지 확정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수술을 하면서 열어봐야 확실한 크기와 종양 개수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죠. 네가 왜 아프다니? 세상에, 왜 네가 아파? 차라리 내가 아파야지. 왜 네가 아파? 왜 네가 아파? 아니길 간절히 바라셨을 저희 부모님은 결국 유방암이라는 저의 소식을 듣고 저를 붙잡고 오열을 하셨어요. 아직 젊디 젊은 네가 왜 아파야 하냐며 차라리 자신들이 아픈 게 맞지 않냐고 땅을 치며 우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절대 부모님 앞에서 울지 말자 굳게 약속했던 저희 부부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목 놓아 울었는지 평생 울 일을 한꺼번에 치른 느낌이었네요. 친정에 이야기를 했듯 시댁 식구들에게도 유방암 얘기를 했습니다. 다들 충격을 받았는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우리 시어머니 기대를 저버리지 않더군요. 그래서 다다음 주에 입원하면 얼마나 걸리는데 몇 달 걸리고 그러는 거니? 그럼 한동안 주말마다 우리 집에 못 온다는 말이네? 네, 어머니. 한동안 시댁에 잘 못 올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뭘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모의 표정을 보아하니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더군요. 이전 같았으면 그저 내가 먼저 죄송하다 하며 연신 고개를 숙였겠지만 사활이 걸리고 나니 달랐습니다. 일부러 더 시모의 눈을 똑바로 보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한다는 소리가 뭐였는 줄 아세요? 너만 암 걸리니? 암 걸린 게 유세야 뭐야. 이번 주에 김치랑 장 담그려고 했던 거는 같이 해야지. 안 된다는 이딴 소리 할 생각도 말고. 그거 수술 받으면 금방 회복되는 걸 가지고서는 뭐 얼마나 대단한 수술이라고서는. 아휴, 다들 누가 벌써 죽었어? 별것도 아닌 걸로 집안 분위기나 망치고 말이야.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유세요? 차라리 저도 암 걸린 게 유세였으면 좋겠네요. 제가 김치 담그고 그까짓 거 그거 장 담그기 싫어서 병이라도 걸렸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머머, 얘 좀 보게. 지금 당장 죽는 병도 아니고 수술하면 낫는다잖아. 아프다는 핑계로 이것저것 손 놓을 생각 말라는 얘기잖아. 엄마, 정말 정도껏해요. 됐어. 이 사람 수술하고 나서도 엄마 얼굴 볼 일 없을 테니까 더 이상은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지 말아요. 시어머니의 발언은 모든 가족들에게 외면을 받게 된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한테 외면을 받아놓고서도 시어머니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수술 바로 직전 날까지도 시어머니 때문에 속이 뒤집어진 채로 저는 수술실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차디찬 수술실에 눕혀질 때 어찌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마취를 하는 순간까지 제발 이 수술이 끝나면 내 가족들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속으로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잠에 들었습니다. 환자분은 항암 치료는 하지 않고 방사선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게 좋겠네요. 나이도 아직 젊으시고 수술 부위가 크지 않아서 잘 아무는 상태네요.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행히 저는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그것도 건강하게 말입니다. 정말 다행히 암은 극초기 단계였어요. 항암 치료까지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말입니다. 퇴원을 해서 집에 오니 아이들이 아빠 엄마 보고 싶었다고 얼마나 울면서 안기던지 이 아이를 두고 세상을 떠났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새삼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해서 한 번에 암이라는 게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방사선 치료를 해야 했죠. 주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와야만 했습니다. 문제될 것이 없었어요. 치료를 잘 받고 건강하게 생활만 하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시아버지 생신 때도 집안 제사에도 가지 않았었는데 그해 명절엔 시누이가 결혼할 남자를 데려온다고 해서 시댁에 가야만 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여동생같이 아끼는 시누이가 결혼할 사람이라는데 우리 가족이 자리를 하지 않아서 시누이 기죽이기는 싫었거든요. 여보, 내가 선영이한테 얘기했어. 내가 말 꺼내기도 전에 선영이가 먼저 얘기하더라. 당신 치료받고 있는데 그 몸으로 오면 자기가 더 미안해서 안 된다고. 내가 부모님한테도 당신 방사선 치료받고 있어서 푹 쉬어야 한다고 말해놨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사실 남편과 시누이의 말이 내심 고마웠습니다. 치료를 받고 나면 온몸이 축축 늘어지고 하루 이틀 동안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제가 명절에 가기는 힘든 일정이긴 했어요. 방사선 치료 기간이 명절과 겹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나마나 힘 하나 없이 축 늘어져 있을 게 뻔한 기간이었어요. 그런 제 상황을 알았기에 시아버님도 제게 따로 전화를 걸어오셔서는 어차피 친척 어른들이 집에 많이 오니 일손 도울 사람 많다며 절대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명절 당일에는 남편 혼자서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에 가 있기로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명절 전, 저는 치료를 받고 나서는 물에서 건져진 물고기처럼 축 늘어져 있었죠. 그렇게 1시간 정도 잤을까요? 계속 울리는 휴대전화 벨소리와 현관 벨소리에 깜짝 놀라 나가봤더니 시어머니가 웬일로 저희 집에 와 계셨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깜빡 잠에 들어서 못 들었어요. 그나저나 갑자기 어떻게 오셨어요? 선우한테 얘기 전해 들었다. 명절에 일하러 안 온다고? 너는 손가락이 부러졌어? 네가 직접 연락해서 말하지. 왜 바쁜 네 남편을 앞세워서 말해? 왜? 네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소리긴 한가 봐. 어? 어떻게 맏며느리가 명절에 시댁에를 안 와? 니들이 뭐 이혼한 거야? 이혼한 것도 아닌데 네가 안 와봐라. 집안 어른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냐? 어? 아니요 어머니, 저희가 이혼은 무슨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방사선 치료 중이라 무리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랬던 거예요. 네, 시어머니가 그렇게 난리를 피우면서 저희 집에 나타났던 건
제가 명절에 시댁에 오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눈에는 제가 그저 꾀를 부려서 명절에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었나 봐요. 뱁새 눈을 하고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언성을 높여댔습니다. 너 아프다고 온 집안 식구들이 너 감싸고 놀지. 네 시아버지까지 나서서 너 봐주니까 시댁이 우습지. 너는 참 결혼 생활 편하게 한다. 너는 시댁이 그렇게 우습니? 내가 뭐라 그럴까봐 너희 남편 앞세워서 항상 못한다 안 한다 전달하고 말이야. 내 아들 조종해서 하기 싫은 일 쳐내니까 좋니? 내가 우리 아들 가지고 너 편하게 살라고서 내가 결혼시킨 줄 알아? 이번만 해도 그래. 수수로 퇴원하고 시댁 한 번 얼굴 내비치면 다야? 우리가 2시간 거리에 사니? 아님 4시간 거리에 살아. 근처에 살면서 어떻게 코빼기 한 번은 안 내비추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그 사람을 앞세우기는 뭘 앞세워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안 가는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었잖아요. 어머니가 모르시는 것도 아니면서 왜 이러세요? 저요, 이번에 유방암 치료하면서 정신이 없었어요. 몸도 확실히 예전 같지 않고요. 그러니까 저 좀 봐주세요, 어머니. 아유, 그놈의 유방암, 암이 아주 대수지, 아주 상전이 따로 없네. 요즘 암에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딨니? 어디서 꾀병이야? 어머니, 꾀병이라뇨. 제가 시집와서 단 한 번이라도 명절이나 시댁 행사 빠진 적이 있어요? 이번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어쩌다 한 번 못 가는 걸로 이렇게 한 소리 하셔야겠어요? 저 솔직히 결혼하고 내내 힘들었어요. 단 한 번도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 때문에요. 어머니가 요구하시는 거 다 맞추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저 여태 참고 견뎠지만 아프다는데도 이러시면 저 진짜 못 참을 것 같아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아프다 하면 걱정하는데 어머니한테 저는 개만도 못한 존재예요? 어쩌면 그렇게 모질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때 제 눈앞이 번쩍였어요. 시어머니한테서 뺨을 맞아 눈앞이 번쩍이는 것이었죠. 저는 아픔보다 충격이 커서 시어머니를 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를 때려놓고도 시어머니는 그저 당신분이 안 풀려 씩씩거리고 있었죠. 나 때문에 네가 아프다는 거야 이거야 지금? 내가 진짜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둬서 별말을 다 듣는다. 어디 대들어 대들기는. 나야말로 너한테 할 말 많아 알아? 그래, 네 말대로 시집 온 지 오래돼서 내가 우스워 보이냐? 봐준다 하니까 어디 말대꾸야 기어올라. 못 참으면 네가 어떻게 할 건데 네가. 저런 폭언을 하면서 시어머니는 저한테 꼴보기 싫다고 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꼴보기 싫다고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남편 때문도 아니고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이 후회되다니 참 비참했습니다. 내가 뭐를 그렇게 잘못해서 지난 결혼 생활 동안 눈치 보며 살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수술 후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회복이 안 됐는데 이런 일까지 당하자 너무 서럽고 큰 상처가 됐습니다. 그렇게 사람 속을 뒤집어 놓고는 시어머니는 자기 화를 다 풀고 나서야 휙 하고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당신 얼굴이 왜 그래?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온 남편은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죠.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자 남편은 곧장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굳이 묻지 않아도 남편이 누구에게 전화를 거는지 알 수 있었어요. 앞으로 집안일이고 행사고 알아서 하시라고요. 제가 너무해요? 제가 뭐가 너무해요? 엄마가 집사람한테 한 건요. 그건 괜찮은 거예요? 유방암 생존율이 다른 암보다 높기는 하지만 이제 수술한 지 2달도 안 됐는데 안정을 취해야 하는 사람에게 어디 손을 대냐고요. 넌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소리를 지를 수가 있어. 당장 네 와이프 바꾸라고. 너 선호, 너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널 낳아준 부모는 안중에도 없어? 내가 네 식구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부모가 훈육하다가 때릴만 하면 때릴 수도 있는 거지. 전화기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시어머니가 내지르는 고성이 들려왔습니다. 남편도 절대 물러서지 않았어요. 남편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2번 다시 시댁에 발들일 일 없으니 그렇게 알라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 뒤로 저희 부부는 시댁에 가지 않았죠. 시누이의 결혼식 때만 참석해서 얼굴을 봤었네요.
가끔 시아버지와 신혼의 부부가 저희 집에 와서 식사도 하고 아이들도 보고 갔어요. 그 누구도 저희 부부에게 왜 시댁에 오지 않냐는 말을 하지 않았죠.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라는 한 사람이 온 가족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와 거리두기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3년이 넘도록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몇 년 만에 받는 시어머니의 전화였기에 저는 꽤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시어머니는 이전과는 다른 목소리였어요. 조금 수그러든 그런 느낌의 목소리였죠. 그래, 잘 지내지? 집에는 혼자 있는 거니? 선호랑 애들도 잘 지내지? 내가 너희한테 면목 없는 거 아는데 나도 어쩔 수가 없어서 말이야.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온 시어머니는 한마디 한마디를 한참 동안이나 뜸을 들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무슨 일이 있으신 거냐 물었습니다. 아무리 미워서 몇 년간을 보지 않고 지낸 사이라 해도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남편의 부모님이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죠. 사실 내가 자궁암이라고 해서 산부인과에서 치료를 받다가 우연히 알게 돼서 큰 병원에 갔었어. 곧 수술도 하고 치료도 해야 할 텐데 너희 시아버지는 전원생활 한다고 산골에 들어가 있고 네 신우는 애들 때문에 같이 병원에 못 가준대. 네 남편이야 연락도 안 받고 네가 암 투병을 했으니 잘할 거라 생각이 들어서 내가 뻔뻔한 건 안다만 네가 나 병간호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시어머니는 철저히 당신의 가족들한테 외면을 받은 상태였어요. 당신이 암 판정을 받았는데 보호자가 없어서 수술도 못할 판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런 시어머니의 말을 듣는데 화가 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화가 아니라 이전까지 받아왔던 상처가 튀어나오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유난 떠세요? 다 걸리는 암이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전에 제가 유방암 판정 받았을 때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다 걸리는 암이고 너만 걸리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유세를 부리고 유난을 떠냐고요. 예, 내가 그랬던 건 당시에는 나도 너한테 너무 감정이 쌓여 있어서 말을 그렇게 못되게 했던 거지.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겠니? 내가 그때 너한테 그렇게 모질게 군 거는 그건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정말 그랬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는다마는 내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그럼 제가 없는 말을 지어내겠어요? 어머니가 하셨던 그 말, 저 정확히 기억해요. 이제 곧 아가씨네 돌잔치 있는데 그날 꾀병 부리지 마시고 꼭 오세요. 암은 꾀병이라고 저한테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병간호 안 한다 하면 간병사 쓰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예, 내가 너를 놔두고서는 왜 남한테 일을 맡기니? 어? 나는 남은 못 믿는다. 아니, 내가 오죽하면 너한테 부탁하겠니? 오죽해서 저한테 부탁하시는 게 부탁일까요? 저는 지금도 어머니가 부탁이라고 하시는데 부탁으로 안 들려서요. 그리고 이런 부탁은 어머니 두 자녀분께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저도 아직 치료받는 중이라 어머니 모시기 어렵네요. 너 정말 이럴 거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시어미가 암에 걸렸다는데 정말 이럴 거야? 그러는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암에 걸렸었는데 저한테 왜 그렇게 구셨어요? 저는 더 할 말 없어요. 이만 끊을게요. 자신이 암이라는 것에 충격을 받아서인지 풀이 죽어 있었지만 결국 가족들이 나 몰라라 하니 어쩔 수 없이 저한테까지 연락한 것 같았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 전화를 했으면 몸은 괜찮냐고 안부도 물어볼 법한데 자기 아픈 얘기만 하고 자기 할 말만 하는 이기적인 면은 그대로더군요. 그래도 제가 들었던 그 개념 없던 말들을 똑같이 되돌려주고 나니까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얼마나 가족들에게 인심을 잃었으면 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한다는데도 아무도 병간호 해준다는 사람이 없을까요? 하긴 시집와서 보니 미운이 고운이 해도 저 혼자 시어머니 말을 들어주고 대화하고 따라준 것 같네요. 나머지 가족들은 시어머니가 뭘 해도 무시하거나 시큰둥했거든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수술은 미뤄지시면서 신우의 아이의 돌잔치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그런 통화를 마치고서 얼마 지나지 않은 일자였죠. 시어머니는 풀이 죽어서 말도 없이 계속 테이블에 앉아만 계시더라고요. 시아버지 말로는 자신이 시어머니와 병원에 같이 가서 수술하고 간병인을 시간별로 잠깐씩 쓰시겠다고 하셨어요. 신우도 그렇고 남편도 별 관심 없이 알았다 하고요. 이야기를 하는 시아버지를 바라보다 주변 가족들을 보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오랜만에 시댁 행사 와놓고서는 이렇게 나서서 죄송해요. 그런데 아무리 자격이 없다고 해도 할 말은 하고 넘어가야겠어요. 이건 아가씨도 당신도 어머님 아버님도 다 같이 들어주셨으면 해요. 이번에 어머님 자궁암 때문에 수술 받으셔야 하는데 자식들 누구 하나 엄마 병원에 같이 가겠다는 사람도 없고 아버님도 어쩔 수 없이 나서시는 거 보고 제가 많은 걸 느꼈어요. 그래서 할 말은 해야겠어요. 다들 아실 거예요. 저도 유방암 투병한 지 얼마 안 지난 거요. 암 판정 받고 투병을 하면서 제일 많이 와닿은 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족 도움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어머님은 이 집 가족 아니에요? 자기야, 서로 사정이 하필 다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 사정이 여기 있는 사람 모두한테 다 있는 거잖아. 누구 한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내가 생각을 좀 했었어요.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구박하신 게 대체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구박을 하셨던 걸까? 그러다가 그냥 인정하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아직 어른이 덜 된 거다. 제 말이 듣기 싫으셔도 들으셔야 돼요, 어머니. 그런데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저도 아직 어른은 아닌 것 같아요. 아버님도 그러시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우리가 가족으로서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들 아직 어른이 아니니까 아무리 믿고 서운해도 죽을 수도 있다는데 남보다 못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나이 60살 먹고 70살 된다고 해서 모두 어른이 되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 부모가 서툴 수 있음을 인정하자는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았으면 해서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혼자 펑펑 울기 시작하셨어요. 거실 바닥에 고개를 받고 집이 떠나가라 우시는데 보는 제가 다 속상했습니다. 가족들도 여러 감정이 올라오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있었고요. 저도 시어머니가 좋다는 건 아닙니다. 아직도 얼굴을 보면 욱하고 올라오는 서러움과 상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내 부모가 부족하고 서툰 사람이라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도 전날 제가 한 소리를 하고 시댁 식구들 간에 조금은 변화가 있었나 보더군요. 남편과 신우도 시어머니 병환에 신경을 쓰는 눈치였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의 수술도 잘 됐고 항암 치료도 잘 받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커다랗게 변화한 부분이 있었죠. 바로 저를 대하는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내가 너한테 참 미안한 게 많은 거 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너한테 상처 준 거 그거 다 갚고 갈런지 나 모르겠다. 아유, 내가 이 얘기만 하면 이렇게 눈물이 난다. 내가 너한테 뭐 잘해준 거 있다고. 그날 네가 내 친자식들보다 내 마음을 더 헤아려주고 가족들에게 말해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내가 여태 너한테 싫은 소리하고 상처 준 거 그거 내가 어떻게든 다 갚을 거야. 내가 죽을 때까지 다 갚고 떠날 거다. 아이고 어머니 또 그런 소리 하세요?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한테 상처 준 거 다 갚으시려면 어머니 엄청 오래 사셔야 하는 거 알죠? 그러니까 치료도 더 잘 받으시고 계속 건강하실 수 있게 몸 관리 잘 하셔야 해요. 시어머니가 변해주신 만큼 저도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전이라면 일방적으로 시어머니가 저를 구박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제는 아니니까요. 그동안 시어머니를 향해서 굳게 닫아두었던 제 마음을 서서히 열어가 보려고 해요.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다가와 준다면 나도 마음을 열고 다가가 주는 게 맞는 거니 말입니다. 그리고 제 치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 일정만 하면 된답니다. 암이라는 게 완치라는 단어만 있을 뿐
그래도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해서 말이죠.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저와 다르게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남편도 건강하게 잘 있고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하는 게 처음인지라 어떻게 적어 내려갔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이 부족한 글솜씨를 예쁘게 봐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 사연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고 건강히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칠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들 좋은 주말